여러분, 1,500만 원을 변기통에 넣고 내린 사람 혹시 보셨나요? 저는 그걸 실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12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브랜딩 노트를 만들어서 이 사장님과 마지막 미팅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그 사장님이 브랜딩 노트는 창고 어딘가에 처박혀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시간은 거슬러 옛날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브랜딩을 한번 부탁한다며 이게 의뢰가 들어왔었죠. 내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덥석 수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장님을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하려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그분보다 제가 더 많이 알 만큼 이 브랜드를 천천히 준비했어요. 이것들을 정리하는데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브랜딩이라는 절차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버벌 브랜딩이라고 해서 이분이 얘기하는 언어들을 실질적으로 구조화시켜서 꼭 브랜드가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다음 제가 질문,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돕고 싶으세요? 어떨 때 행복을 느끼세요? 이 기술력은 어디서 나왔죠? 이 제품과 서비스는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제가 잘 추려서 정리하는 것이 버벌 브랜딩이고, 그 네이밍이 완성되면 이제 로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비주얼 브랜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면 멋있는 로고랑 무슨 패키지 디자인을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의 브랜딩은 사람 자체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장님, 한마디로 그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그 사장님의 정체성을 담는 일인 거예요. 그냥 브랜딩은 그 사장님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 그래서 그 사장님과도 수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것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다만 중간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사장님의 삶의 행적을 봤을 때 보통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냈고 그 제품과 서비스를 그냥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리면 다행인 거고 안 팔린다면 그냥 접어버립니다. 사장님의 철학이나 어떠한 생각들은 한 번도 브랜딩이 된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장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사업을 하시는데 그 중에 안 된 사업도 있고 대박을 터뜨린 사업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대박을 터뜨리게 됐냐면 200만 유튜버가 그 당시 유튜버의 영향력이 굉장히 그 구독자 수가 곧 파워를 입증하는 시기였어요. 그 사장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롱으로 정말 길게 한번 찍어간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크게 바이럴 되면서 그 사업을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은 꼭 브랜딩이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바이럴 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플루언서의 큰 힘을 알게 되시다 보니까 마케팅에 굉장히 눈이 뜨여 있는 분이었어요. 아, 내 사업이 성공하려면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구나를 아셔가지고 한 사업체당 그 마케팅 에이전시에게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계속 광고로 홍보를 하고 있었죠. 근데 왜 지금 브랜딩을 하려고 하시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인을 비롯한 여러 사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브랜딩을 안 하면 사업이 망한다. 한마디로 그 사장님들 업계에서 브랜딩이 약간 유행처럼 번졌던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브랜딩이 이분한테 어쩌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일까? 하는 의구심이 사실 들게 됐습니다. 근데 어쩐지 항상 인터뷰를 할 때 중간중간에 약간은 귀찮아 하시는 느낌도 있었고 본인이 내려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한 가지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냥 론칭을 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자기의 신념이나 철학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실직고 하겠는데 저도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사전에 이분을 미리 인터뷰를 했다면 이분과 나는 진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프로젝트를 끝나고 깨달았습니다. 이분에게 A부터 Z까지 버벌 브랜딩 뿐만 아니라 매장에 있는 외관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까지를 전부 다 기획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었고, 그거에 맞춰서 저는 페인트 질감, 색감은 어느 정도 올릴지, 그리고 간판은 뭘로 할지, 간판의 견적은 대충 어느 정도 나올지, 안에 인테리어 벽지는 뭘로 할 건지, 바닥재는 뭘로 할 건지, 그리고 세세하게 키포인트가 될 만한 스팟과 그 안에 있는 정말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챙겨서, 그러니까 12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브랜딩 노트를 만들어서 이 사장님과 마지막 미팅을 하러 가게 됩니다. 또 피드백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건 오너가 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좋다라고 해야지만 이것들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브랜딩 노트를 딱 건네는 그 순간에 이제 저는 그걸 보고 브리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그 사장님이 갑자기 제가 이걸 하면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다른 아이디어예요. 다시 기획을 좀 짜줄 수 있나요? 4개월이 넘도록 지금 한 브랜드를 가지고 버벌 브랜딩부터 인테리어까지 확장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이 많은 정성과 노력과 수많은 인력들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마지막 미팅 자리에 다시 기획을 해달라.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정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제가 그 회사에 있던 직원한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로는 그 브랜딩 노트는 창고 어딘가에 처박혀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로서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고요. 내 브랜드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알고 내 브랜드를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지, 전혀 가치를 모르는데 제공한들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엄청난 큰 교훈을 얻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중견기업 이상의 인테리어와 외관까지를 브랜딩을 맡기시게 되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고액의 브랜딩 비용인데, 그분은 그 브랜딩에 대해서 그다지 소중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친구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요즘은 그게 대세라고 하니 그냥 하신 겁니다. 이것은 흡사. 주식으로 따지면 그냥 난 단타 치는 게 좋은 사람인데 제가 옆에다가 대고 그냥 무슨 소리세요.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셔야지 그것이 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저는 그 대표님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업마다 각각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그건 오너의 성향에 따라 있어요. 다만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대표님의 성향을 파악할 때 브랜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브랜딩이 뭔지는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그리고 내 브랜드를 정말 사랑하고 어떻게 가꿔야 할지 늘 고민하시는 분이었다면, 그런 분이었다면 제가 아마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브랜딩은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디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고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던 사례가 있고요. 분은 그렇게 1,500만 원을 변기통에 넣고 딸깍하고 그냥 하수구에 버렸던 분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전해드리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적어도 브랜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일 거라고 믿고, 한 저자는 그랬죠. 네가 한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라도 울리지 않는다면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저의 이런 실패담과 그리고 여러 가지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